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파래가 뭐, 이것은 노비통, 이것은 룩백 올인원 로션 광고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제주도에 갔다 오면서 면세점에서 항상 들르던 화장품 코너를 안 갔습니다. 왜? 룩백 올인원 로션이 있으니까요. 이제 뭐 이것을 1년 넘게 쓰고 있네요. 내 피부는 소중하고 반짝거리고 싶지만 이것저것 바르기는 귀찮은 뻔뻔한 남성들을 위해 태어난 부활초 성분에다가 명품과 차이가 없는 원료와 레시피로 만들었지만 대용량에다가 1+1이라서요 가성비가 후덜덜덜한 제품입니다. 언제까지 스킨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순서대로 발라가면서 인내력 테스트를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말도 안 되게 비싼 명품 사다가 찔끔찔끔 짜가면서 손가락으로 쪼잔한 손놀림을 하실랍니까? 검색창에 룩백 쳐보시던가 댓글창 메뉴에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아니면 강성범TV 수다물 들어와갖고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미남이 되는 가장 편안한 방법 룩백 올인원 로션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푸틴, 줄리, BTS 그리고 민주당. 먼저 재미난 이야기부터 할까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31살 어린 연인이 임신을 하자 낙태를 요구하면서 분노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뭐 몇 살 차이건 분노를 했건 뭐건 그건 저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임신 시기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그 초기 그때인 걸로 보이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자기 애인이랑 할 것은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이고 자기 국민들 생명까지 사지로 몰아넣고 본인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있었네요. 그래놓고 애인한테 성질 내면서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고 하지요. 구독. 아무리 절대 권력자지만 연인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시아 어떤 나라의 절대 권력자는요, 부인이 학력을 위조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다 묻어줘 불고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해주고 약속 깨고 막 돌아다니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쳐도 대통령이 처음이라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얼마나 스윗합니까? 좀 보고 배우십시오. 아닌가요? 그분이 푸틴한테 배워야 할까요? 그러네요. 푸틴한테 그분이야말로 배울 게 정말 많네요. 대통령 여러 번 하는 법, 왕같이 대통령 하는 법, 다른 나라 선제 타격하는 법. 다음, 줄리. 얼마 전 윤호중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서 김건희 씨와 얘기를 하면서 크게 웃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었죠. 당시에 알려진 큰 웃음의 이유는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과 윤호중이 종친이고 시아버지와 학렬이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웃었다는 것인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웃겨갖고 저 정도로 자지러지시나 했는데 진짜 이유가 최근에 밝혀졌죠. 자, 김건희 씨가 종친이니까 잘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윤호중 의원이 그 우리 지역구에 김건희 씨 어머니 친척이 장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라고 하자, 그럼 제가 줄리가 아닌 걸 아시겠네요. 아직도 제가 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웃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 웃을만 했어요. 저 같아도 뭐 웃음밖에는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보도된 뒤에 윤호중 의원은 이 내용이 기사화가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 사진을 공개한 대통령실의 항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했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고요. 그걸로 워낙에 두들겨 맞았으니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근데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지지자들은 웃음기가 사라졌는데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서운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상황을 만들어낸 잘못은요, 윤호중 의원님한테 있습니다. 와갖고 뭐
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네 뭐 그럽시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을 거기서 뭐 하려고 어머니 친척을 제가 잘 압니다 뭐 이런 또 만날 사람한테나 할 법한 친근 화법을 구사하십니까? 그러고 김건희 씨 말도 웃깁니다. 어머니 친척을 알면 본인이 줄리가 아닌 것을 안다고요. 그 친척분하고 같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친척이 윤호중 의원한테 건희가 줄리예요 이렇게 얘기한답니까? 줄리여도 줄리가 아니라고 친척분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게 말을 섞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내 옆으로 오면은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다음 BTS 소속사 하이브가요 국세청에서 그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 안의 그 서울청 조사 1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죠. 들어보니까 조사 1국이란 데가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이브 측 관계자는요 이거 뭐 통상적인 뭐 정기 세무조사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국세청이 저희를 세무조사를 합니다. 이런 젠장! 이렇게 얘기할 회사가 없죠. 그랬다가 큰일 나죠. 모든 기업은요 세무조사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것입니다. 조용히 진행되어야 적당히 해달라는 부탁이 먹힐 테니까요. 근데 이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뉴스가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시기와 상황이 경교로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 때요 BTS 공연을 올리려다가 그게 뻐그러져 버렸죠. 감히 대통령이 부르는데 거절을 했다? 이거 우리나라 보수 정권에서는 난리가 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BTS가 공연을 거절할 당시 제가 칼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따 그냥 해주고 말지 보수 정권은 그냥 안 놔두는디.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도요 대통령이 오라고 하는데 가서 들러리 서지 않으면요 여지없이 보복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무조사죠. 그들에게 아티스트들은요 그냥 딴따라합니다. BTS고 뭐고 상관 안 합니다. 오라면 와갖고 쥐어주는 용돈이나 받아갈 것이지 감히 딴따라한테 이유가 있고 싫은 게 있어?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보수 정권 때 대드는 아티스트들은 활동이 멈춰버리죠. 그러니 보수 정권 때 우리나라 문화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죠. 하이브를 조사하게 되면은요 BTS 개별 멤버들에게도 당연히 칼끝이 들어갈 겁니다. 부디 이번 BTS 활동 중단 이야기가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은 보복 때문이 아니길, 우리 문화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아티스트들의 업적이 권력자들의 개인적인 앙심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를 할까요? 뭐 이거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다들 얘기하고 다들 하는 내용이고 다들 어이없고 열받아 있으니까요. 자, 요약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웃긴 것이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인물을 당원과 지지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인물들이 민주당이 망해버리는 것이 소원인 부패 언론들과 손을 잡고 비난을 하니까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 그게 눈치가 보여갖고 출마를 고민하는 얼척없는 허벌나게 얼척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요 민주당 뒤통수를 오한마로 내리쳤었던 양향자 의원에게 반도체 특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죠. 국민의힘 분들 멋있어요. 역시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양향자 의원님 국민의힘 반도체 위원장 맡아가지고 그들과 완전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하셔.